지 오래되긴 했지만은 학생 때, 내가 어릴 때는 학생 때,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했었을 시절과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났을 때, 선생님이 되고 난 현실 부딪혔을 때의 생각과는 뭐 너무 달랐다던가 했던 거는 좀 있었을까요? 그, 좀 슬픈 게 사실, 되게 선생님 되고 싶어 하는 학생분들 많고, 되게 선망의 직업 중에 하나인데, 막상 되고, 진짜 약간 괴리감도 많이 느끼는 직업 1위라고 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하고 요즘 학생들하고 많이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고, 선생님을 대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네. 그것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처음에 2006년에 스승의 날에 발령을 받았는데 학교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촌지를 받지 말라고. 그래서 촌지는 당연히 지금은 안 받는데 이제 그동안 예전에 그 쌓인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지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큰 분들이 학부모님이시고 이제 되게 오냐오냐 하면서 애 하나하나 둘인 애들이 학교를 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되게 학교 점점 갈수록 예전에는 되게 전교에서 한 명 정도 볼 법했던 되게 힘든 애들이라고 할까요? 네. ADHD라든지 품행량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사실 뭐 저는 정말 쌍팔년도 시절 선생님이랑 조금 비슷한 시절이었으니까 저희 때는 초등학생이어도 정말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요새는 정말. 그럼 선생님이 그죠? 큰일 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좀 못된 짓을 하거나 해도 정말 개맞듯이 맞았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어떻게 보면 쉬웠다 아니면 제재가 좀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있었다면은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말이나 좀 타일을 천천히 좀 자제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힘들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물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폭력이 맞다고 그죠, 생각을 그게 맞죠. 하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의 교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아이들도 선생님을 어려워하지 않고 전혀 거의 선생님만 그러지 않겠죠. 어른들 알기를 왜냐면 이렇게 어른이 있는 집에서 크는 애들이 없고 다 엄마, 아빠, 자기 이렇게 크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른을 어렵게 대하고 이런 게 없고 특히 선생님한테도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땐 안 이랬는데 막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학부모님한테서도 많이 느껴지고 좀 어려운 애를 우리 반 애로 만났다. 그럼 만약에 걔가 막 수업 시간에 진짜 의자에 안 앉아 있는다. 그냥 바닥에 앉아 있거나 계속 있어요. 이런 애들이.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이런 애들은. 마음이 아픈 애들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학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약을 먹어야 되는 애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 이제 집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관에 데려가서 문제가 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행인데 그냥 놔두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슴에 참을 입자를 막 해야 되는데 사람이잖아요, 저희도. 그리고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23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얘 하나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경우가 진짜 덜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60세까지 할 수 있나? 그런데 이제 그걸 안 채우고 한 50대 중반쯤에 그런 일을 만나면 안 되겠다 하고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네. 왜냐면 20년만 채우면 연금은 그래 어쨌든 적어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뭐 계속 교사를 해야 되나 하고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종종 있어요. 네. 네, 뭐 사실 저도 뭐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런 케이스로 조금 일찍 은퇴를 하신 선생님이시기도 해요. 아, 선생님이셔요? 아, 예. 저희 아.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니시고, 네. 예, 약간 고등학교 교사셨는데, 많으세요. 예, 네. 못 해먹겠다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우, 내가 무슨 부귀 네. 영화를 네. 누리려고 이거를 네. 이 나이까지 하고 예, 이러면서, 아유, 왜 이러면서. 조금 일찍 은퇴하셨어요. 조금 일찍. 근데 또 얘기 지금 들어보면은 정말, 아, 초등학교라는 인성, 사람을 만드는 교육에 있어서 23명을 1년 동안 책임을 져야 하는 데서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거고 성적을 만들어야 되는 뭐 학원이나 이런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지간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이라고 말로 이제 설명은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멋있다, 정말 좋은 일이다라는 게 있지만은 거기에 필요한 이런 어려움, 얼마나 사람을 키워낸다, 사람을 인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것도 정말 깊게 심각하게 생각은 해본 뒤에 선생님이란 직업을 좀 선택하는데 예,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죠. 네, 예. 일단, 초등학생이면 아직 애들이라서, 뭐, 초등학교 교사는 무엇보다 애들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교사인 친구들 얘기 조금 들어보면은 네. 애들이 좋아서 갔다가 애들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아, 물론 예. 직업으로 삼으면 좀 그런 예. 게 있죠. 애들이 예. 좋아서 갔는데 이제 애들이 자꾸 점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걸 겪고 나면은 다시 좋은 쪽으로 잘 성장하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외에도 사실 이제 학교라는 거는 이제 기관이고 행정기관이니까 그 안에서 다른 업무들도 꽤 사실 많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뒤에 행정 업무를 하느라고 야근이 거기서 항상 많다. 야, 예. 야근. 야근을 하고 가르치는 거 끝났는데 왜 일을 더 해? 라는 걸 제가 몇 번 이제 물어보고 했었어요, 친구들한테. 했더니 약간 파트별로 행정 업무가 맞아요. 또 다 나눠져 있고 거기에서도 일이 많은 애, 일이 조금 편한 애 이런 것도 나눠져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지 혹시 그 친구분은 부장님이신가요? 그런 거 세세한 건 모르겠어요. 아, 그냥. 그렇구나. 예. 그, 이렇게 막 생활부, 뭐, 교무부, 연구부에서 쭉 부가 한 4-5개 있어요. 뭐, 과학, 정보부 해서 쭉 있고, 부서별로 부장님이 있으세요. 부장님 있고, 부장님은 야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그렇게 처리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작년에 학교 신문 만드는 걸 했고요. 그런 거를 다 선생님이 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 신문 만든 거 하고 올해는 이제 학교에 그 긴급돌봄 도우미랑 방역 도우미 분들 뭐 임금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도 그것도 학교에서 해요. 그걸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눠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 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큰 학교가 좋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 수가 많으니까 나눠가기가 조그마한 학교인데 일은 똑같아요. 네. 해야 될 거는 이게 나 어느 정도 이게 딱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은 학교는 그 한 사람당 갖고 가는 일 덩어리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작은 학교 가면 또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고 큰 학교가 좋은 점이 서로 조금씩 찢으면 되니까 좀 부담이 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네, 학교 안에 그런 뭐 가정통신문 만들고 누가 해주지 않아요. 다 선생님들이 나눠가지고 요런 뭐 녹색 어머니는 요 교통 파트에 여기 누가 담당이셔서 요거를 뭐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메신저가 있어요. 교내 메신저에 그래가지고 하루에 아침에 키면 뭐 오고 또 뭐
일 있으면은 이게 쭉 와요. 보면 그때그때 보고 수업 중에 처리를 못하니까 그럼 이제 애들이 딱 보내고 이제 기억을 해놨다가 이제 네. 중요한 것부터 이제 하나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특히 3월에 이제 낼 것도 많고 막 처음에 이제 막 명렬표도 만들어야 되고 뭐 되게 바빠요. 그래가지고 3월에 주로 좀 많이 남고 저는 야근은 별로 많이 안 해봤는데요. 일개 개원이어서 그런가 봐요. 아, 그래요? 네. 아유,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그런가. 네. 아유, 저 이제 선생님 되게 일 많고 바빠요. 이거 조금 어필하려고 했는데 아, 야근이 네. 없어요라고 아니. 해버리셔서 예,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네. 네. 일찍 그러니까- 퇴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좋은 뭐, 점이에요.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은 도대체 방학에 뭐 하시나요? 연수라는 게 있어요. 네. 저희가 1년에 60시간이 의무 연수고, 때때로 또 연수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교대 졸업하고 임용이 되면 2급 정교사인데, 네. 1급 정교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차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하죠. 방학 동안 연수를 이렇게 빡빡하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또 시험을 차요 또. 그렇게 방학을 열심히 보내면 이제 일정이 되고, 또 뭐, 사정이 있어서 뭐 한 2년인가? 2년 이상을 쉬었다. 그러면 이제 복직을 할 때 그냥 투입되면 이제 감이 좀 떨어지니까 또 그 연수를 또 방학을 주로 이용해서 시켜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현장에 다시 가서 낯설지 않게 시켜주는 거죠. 그런 거 다 방학 때 해요. 네.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네, 일합니다. 네. 방학 동안. 사실 이제 뭐 이런 인터뷰나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는 놀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실 분들은 아는데 여전히 선생님은 다 방학에 노는 줄 아시는 분이 사실 많아요. 하고 이렇게 선생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도 방학에 노는 게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이제 친구들도 좀 있긴 해서 네. 예, 그래서 약간 말씀을 부탁드린 거고 이런 내용들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했을 때 교사라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를 좀 총괄적으로 네. 크게 일단은 이제 자라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들을 1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랑 잘 안 맞는 꼭 그런 이상한 학생이 아니어도 이상하게 나랑 좀 잘 안 맞는 반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이 특별히 이상해서가 아니고 뭔가 나랑 좀 잘 안 맞아. 이러면 이제 1년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 그건 운이죠. 자기 운인데 이제 초등학교는 담임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해 만나는 애들을 매일매일 1년 동안 봐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좋을 수도 있고 그 해가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방학 얘기하셨는데 방학이 아닐 때 내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를 오기 때문에 정말 막 실려가지 않는 이상 학교에 와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전날 막 진짜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 검사를 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뭐 전날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교관사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당장 내가 안 가면 이제 땜빵을 서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담임인데 각자 담임이 다 있으니까 담임인데 안 가면 우리 반 애들은 어떻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방학 때는 물론 그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방학 아닐 때는 좀 약간 자기 체력 관리, 목소리 관리 이런 것도 좀 잘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하다 보면은 요령은 생기는데 처음에는 저도 힘들어서 막 2주 동안 목소리가 막 잠겨서 안 나오고 막 솔짓 발짓 하면서 수업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조금 네. 네, 반복되다 보니까 요령이 네. 생기더라고요. 음.